불호에 가깝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호에 가까운데요. 불호고 불호인 이유를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내가 다르냐? 10년 넘게 영화 유튜버로 활동을 했고 나도 인스타 10년 넘게 했다. 내가 영화 유튜버 구독자 30만인데 구독자 5.9긴 하다. 묘묘83. 탑티어 넘버원 이동진 평론가가 아. 호프에 4점을 줬다가 융단 폭격을 먹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영화에 4점을 줬냐? 나홍진이랑 친해? 평론가의 말을 참고해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많아요. 많죠. 저도 평론가 어. 말 보고 봅니다. 진짜요? 전 박평식 이 지점에서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평론을 한 걸 거야. 평론가는 대중의 시선을 감안해서 평론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알 바냐? 자기 기준으로만 평론하면 된다. 선생님, 네. 저는 그냥 네 멋대로 평론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 모두가 평론가지. 그렇게 따지면. 매주 하나씩 추천작을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욕 처먹는 일이 진짜 많아요. 추천하는 거 굉장히 만족 많이 했는데. 그쵸? 네. 근데 10개를 만족하다가도 네. 하나를 봤는데 내가 시간을 아이 버렸다. 저 새끼 저 죽여야 된다. 아, 여기 있었네. 이웃 나야. 호프입니다. 요걸 오프닝으로 하고 싶다고 아, 영화 아, 사실- 평론가 호소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화 예, 예. 유튜버님께서. 영화 유튜버로서 저의 견해는 제 채널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네네네. 예. 자, 채널 지금 다 구독 안 하셨대요. 아. 지금 자, 얘기하래요. 저도 제 견해에 대해서 제 인스타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자자 그 인스타 야, 그거랑- 묘묘83. 묘묘83. 그거랑 같냐 임마? 뭐가 내가 다르냐? 10년 넘게 영화 유튜버로 활동을 했고 나도 인스타 10년 넘게 했다. 내가 영화 유튜버 구독자 30만인데 구독자 5.9긴 하다. 거봐라. 잽도 안 되는 게 어딜 확 그런 인스타 몇 명이냐? 인스타 10,000명이다. 잽도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최욱 씨 지나가십니다. 200만 유튜버 지나가십니다. 아하. 최욱 씨 인스타 하냐? 안 안 한다. 할걸? 그치? 묘묘가 이겼습니다. 200만이면 인스타 안 해도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저 200만 유튜버가 조용히 아무튼 하래요. 제가 호프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해석판을 네. 제가 이제 꼬추론으로 이제 호프를 해석했습니다. 혹시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나홍진 감독의 영화 나영석이랑 헷갈렸어. 나홍진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굉장히 성적인 메타포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그래서 그냥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름 성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영화 전체가 섹스에 대한 메타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네, 했다고요? 여기 지금 내 채널 거 하나 올려줘. 왜 그러는 건데? 아니 남자가-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남자가 주인공 갖고 있는- 이름이 고성기라는 고성기예요. 이름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기. 고성기 그 촬영 현장 스티커를 보면은요, 이 고성기 그러니까 조인성이 하고 있는 행색이 나홍진 감독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 수영 비슷하더라고요. 모양이나 모자 쓴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나홍진 감독 영화들은 언제나 등장하는 남성들이 약간 그 성기 절단 이것에 대한 공포를 품고 있어요. 황해의 하정우도 그렇고요. 네. 추격자의 하정우도 그래요. 그리고 추격자의 엄중호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연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여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좀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남자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호프에서는 네. 난 맥락이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 유튜브를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 평론계의 탑티어 넘버원 이동진 평론가가 호프에 4점을 줬다가 융단 폭격을 먹었습니다. 5점 만점 중에 4점을 주신 건가요? 그렇죠. 점수를 높게 줬다고. 일단은요 높게 줬다까지 하고 호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단기간 11일째 30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홍진 감독을 잘은 몰라도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감독이다. 그럼 유명한 곡성의 사람이죠. 나홍진 감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7월 29일 기준으로요 361만 9,235명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네, 400만 넘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400만이요? 아니죠. 362만 다 돼갑니다. 362만. 네네네. 오늘자로 362만이면은 근데 오늘 이제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해요. 스파이더맨 보러 가야겠네요.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손익분기가 700만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미 선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국내 손익분기점이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낮춰 잡은 게 5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근데- 이제 OTT 판매 대금 같은 거 합치면 그쵸. 이미 거의 달성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350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게 흥행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흥행과는 별개로 관객 평가가 완전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맞습니다. 호불호가 잠깐만요. 알림이 대단해요. 회의두님 호프 내용을 얘기할 게 아닙니다. 호프 내용은 전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프 아직 안 봤으니까 나 나갑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호프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빠지면 안 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동진 씨가 이런 말을 했고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를 오늘 알았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 맥락은 다 설명해드릴게요.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이동진 씨가 영화를 보자마자 평점을 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융단 폭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 영화가 뭔가 뭐 만들다 만 영화야? 이러면서 불호가 엄청 셌거든요. 네. 그러면서 너는 왜 도대체 이 영화에 4점을 줬냐? 이런 식으로 융단 폭격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이동진 씨가 그래서 평소 같으면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본인이. 혹시 너 나홍진이랑 친해? 그래서 4점 준 거야? 어떻게 이런 영화에 4점을 줄 수가 있어? 해명해봐. 이런 식으로 뭐,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렇지.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나는 나홍진하고 커피 한 잔 해본 적이 없다. 전혀 친하지 않다. 한국 영화라고 올려친 거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 영화가 좋았기 때문에 4점을 준 거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거는 이게 약간 안에 들어있는 해석인데 네. 이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난다. 그리고 당신들은 공정성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싫어하는 영화를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거다. 나는 근데 그 행위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심정적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잘 나가는 최고의 평론가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같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보편적인 시각이고 게다가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기를 하는 바람들이 있었을 거야. 네. 그러다 보니 와, 내 생각이랑 저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랑 생각이 달라? 그럼 뭐지? 지금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이해가 안 가는 못한 거지.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분노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음모론이 언제 나오냐? 너 음모론? 나홍진이랑 친하지? 이거 음모론이잖아. 그렇죠. 음모론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갈 때 나오는 게 음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가 필요 없을 때. 네, 둘 다 음모론이 나오는 상황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음모론에 빠지는 저는 음모론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그 노력이 습관이 된다면 음모론으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모론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뭐 또박또박 저도 놀랐어요. 아주 그냥 문장이 완성도가 있었어요. 기승전결이 다 맞네요. 야. 근데 나홍진 감독이 이런 얘기를 나홍진 감독이래. 이동진 평론가가 나홍진 감독이랑 사적 친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초기적인 그 추격자 황해 같은 거 그때는 딱히 이름값이 없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자기는 후하게 줬다. 그리고 한국 영화계 침체를 생각해서 지금 별점을 후하게 준 거 아니냐라는 말에도 나는 영화 한 편의 평가가 영화계 전체 사정보다는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묘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굉장히 잘 나가고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평론가의 의견과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 의견, 내 느낌이 좀 주류이기를 바라는 마음 드는 거 난 인정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의 마음,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너는 왜 내가 재미없게 본 것 그렇게 내가 판단할 때 형편없는 영화를 좋게 바라보는 거니라고 행동을 옮겨서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이게 제가 또 하나 이제 물모가 지적한 점 외에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지금 누가 뭐래도 한국의 영화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잘 나가요. 네네. 가장 잘 나가요. 책도 이분 엄청난 다독가고 일단 지식도 어마어마하시고 신뢰받는 영화평론가죠. 그렇죠. 신뢰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진 씨의 별점을 보고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이 지점에서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진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 이상 영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대단한 거다.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2편 볼 때도 있어요. 이건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는 시선과 일반 관객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은 언제나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작성돼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이라는 말 좀 그렇다. 그냥 대중들과 접점이 없는 평론도 꽤나 많았어요. 네. 그럴 수 있어.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번에 이동진이 별점 4개를 줬어? 그럼 가서 봐야지. 가서 봤는데 내 성에 하나도 안 차는 거야.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별점 높게 줬어? 너 믿고 봤더니. 너 믿고 봤다가 이게 뭐야? 내 돈. 내 돈 내놔. 그치. 너 나홍진하고 친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걸 재밌다고 할 수 없어. 너 이거 지금 한국 영화가 이거 자빠지면 한국 영화 자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점수 높게 준 거지. 이것도 플러스 M이라는 제작 배급사의 명운도 걸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영화계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4점을 준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영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네요. 영화계에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평론을 한 걸 거야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네. 그럼 그렇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평론가의 말을 굉장히 참고해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많아요. 많죠. 저도 평론가 말 보고 봅니다. 진짜요? 전 박평식. 그래요. 박평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짜게 주는 걸로 유명하죠. 네, 네. 박평식이 3개 이상 주면 가서 보란 얘기예요. 저도 꼭 네. 봅니다. 그런 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별점이라는 게 저는 이제 영화의 별점 매기는 게 그렇게까지 좋다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관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완성도가 요 정도 된다.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취향인데 일단 완성도는 요 정도 돼. 라고 평론가 입장에서는 별점으로 그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코멘트로서 내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완성도는 별점을 봐라. 그리고 내 감상이 궁금하면 코멘트를 봐라. 이런 건데 그래서 그 별점을 보고 보러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내가 너 때문에 똥 밟았다 이 새끼야 라는 억하심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약간 그거는 주식과 같은 거 아닌가? 네. 누구한테 휘둘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누구한테 휘둘려가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긴 할 주식 텐데 얘기는 오늘 너무 많이 떨었으니까 하지 마요. 많이들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견디세요. 뭐 어떻게 내가 말 안 한다고 오를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래. 에이씨. 짜증 확 나네 갑자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도 물렸어요 여러분. 저 오늘 PT 하다가 제 덤벨 놓칠 뻔했어요. 아이고야. 나는 평론가의 말 듣고 영화를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겠네요. 여기 지금 우페크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좀 장문의 댓글인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영화 평론가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영화를 비평하는 사람이지 모두의 만족을 위해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평론을 듣고 공감하면 좋아하는 평론가가 되는 것인지 모두에게 인정받는 평론가는 없습니다. 평론가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철학과 가치관으로 평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좀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박평식 평론가의 평론을 보고 영화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시작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내가 본 영화를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쭉 한번 별점이나 뭐 코멘트들을 봤더니 박평식 평론가와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겹쳤지 여러 개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우가 뒤바뀌면서 박평식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했네. 그럼 이거 봐야겠다라고 바뀐 것 같더라고요. 결국 평론가의 평론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공감이 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보는 거지 그 사람을 무조건 추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블쇼에서 매주 하나씩 추천작을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욕 처먹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그렇겠다. 추천작이 저는 추천하는 거 굉장히 만족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10개를 만족하다가도 네. 하나를 봤는데 내가 시간을 벌었다. 아이 저 새끼 저 죽여야 된다. 여기 있었네. 저 그런 새끼 저 죽여야 된다. 여기 이거 앞을 나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평론가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기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네. 여기서 아까 댓글에도 아직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 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론을 듣고 공감하면 좋은 평론가가 되는 것이냐? 전 솔직히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좋은 평론가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방점을 매기고 평론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평론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이 영화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경고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는 그러면 이 영화가 네가 만족한 거 그렇다 쳐. 근데 다른 대중들이 보기에 좀 불친절하고 뭐 만들다 망건 같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라는 시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 기반 전제가 호프가 제비가 좀 없다, 불호에 가깝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 봤거든요. 저는 호에 가까운데요. 호에 가깝죠. 네. 호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언제나 인터넷의 여론은 알죠? 부정적인 여론이 과대 대표된다는 거. 이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불호였어요. 불호고 불호인 이유를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인스타,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짤들이 생성됩니다. 오히려 불호에 대한 짤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됐어요. 근데 불호 짤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야. 이렇게 뭔가 밈화되고 사실
어떤 컨텐츠든 간에 인물이든 간에 밈화되면 그건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스갯거리가 되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호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AI를 통해서 영화보다 AI가 낫다 막 이런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내가 다시 본다면 더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불어였는데 호로 바뀌었어요. 저는 아마 같이 본 친구가 4번인가 5번 본 친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대요. 미치겠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홍진 감독이 그럴 그 것 같아. 의도했어요. 의도했고 되게 미완성인 이스터 에그들을 진짜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4번 5번 보잖아요. 그럼 4번째 보이지. 처음 발견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저도 그래서 어지간하면 영화 2번 잘 안 보거든요. 호프는 2번 봤어요. 저는 재밌는 영화는 2번, 3번 보기는 해요. 근데 호프도 2번, 3번 보면 진짜 여러 가지가 눈에 많이 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래요. 일단 그런 이스터 에그나 여러 가지 상징 메타포 잔뜩 숨겨놨거든요. 네. 근데 그 포장지에 뭐가 있냐 그러면 2시간 40분짜리 추격극이 있어요. 도파민은 도파민대로 다 떠먹여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나홍진이 배려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재밌게 보라고 배려를 진짜 많이 했네. 그치. 이걸 600억을 쳐들여가지고 조인성을 데려다가 그 숲속 기마 추격전까지 심어놓고 막 마을 하나를 완전 세트로 만들었고 그 다 찢어발기고 막. 미술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야 이전 영화들보다 오히려 친절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너무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 나홍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하. 라는 생각이 들 사랑에 정도로. 빠졌을까요? 사랑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소리예요. 아유 사랑을 하면 사람은 달라지기도 조금 하니까요. 친절해지기도 하니까. 집에 늦게 그래서 들어오기도 여주인공 하고. 이름이 성인가요? 새벽에 뭐라고요? 여주인공 이름이 아, 성혜잖아요. 그래서 더 끓는 거지. 그랬나? 여주인공 이름 기억도 안 났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성기, 그건 여자 알죠. 주인공 이름이 성혜. 아유, 한 번 했어야 될 이름들이네요. 그럼요. 예. 왜 없었을까요? 남자 주인공이 유탄 발사기를 발사하는 순간 아이고, 여자 저- 주인공이 오빠 사랑해 결혼해줘라고 하죠. 아. 그리고 얼굴에 뭐가 훅 뿌려지잖아요. 나는 있군요. 오빠 사랑에 그런 대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 되게 생뚱맞은 대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아예 그런 대사가 있는 줄을 몰랐어. 영화 끝나고 나서. 근데 뭐 여기저기 평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있었어. 거에 이끌려 또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보러 가는 거야. 나는 한 번 더 보겠네. 그러게. 4DX로 아. 한번 봐봐. 재밌어. 여러분들 이 호파 풀려줘. 아니 이거 말 탈 때 예, 나도 같이 난리도 안 돼요. 흔들려. 예. 재밌어. 자 호파 안 보신 분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영화 어떤가 한번 그냥 좀 우리 요즘에 좀 그렇죠. 그런 뉴스 많잖아요. 심란한데. 예. 그래서 한 번쯤 다녀와 보시면 어떤가. 그래서 네.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재밌든 재미없든 아 호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호든 간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평론가는 일반 대중의 시선을 감안해서 평론을 해야 된다. 1번. 그런 거 알 바냐?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평론하면 된다. 선생님, 네. 저는 후자요. 후자요. 네,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대중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는 어려워요. 진짜 가끔씩 영화 보는 사람에게는 왜 재밌었는데 하는 그런 영화가 정말 하루에 하나씩 보는 그런 분들 눈에는 클리셰 범벅이라 뻔하디 뻔한 이런 영화는 나와선 안 됐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겁니다. 계기가 벌어지는 게 제가 동궁을 봤을 때 아 예. 그거 엄청 재밌다는 소문이던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딱 1회 보는 순간 바로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요. 주인공의 설정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렇게 되잖아요. 수백 번 봤던 수백만 번 봤던 일본 소년 만화 설정이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보기 싫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모든 그 명제마다 다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진짜 어려운데 일단 그냥 네 멋대로 평론하면 돼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 모두가 평론가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그러니까 야, 저도 재미없다. 막 이런 사람도 평론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내 거에 올리면 그럼 나도 평론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론가라는 직업이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중에게 어떤 등대 역할을 조금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인 거. 대중적인 시각을 갖고 한다면 근데 또 거기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제 기추자 뭐라고 반박하냐 그러면 네. 그러면 대중들은 그 평론가의 시선을 미리 감안하고 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또 반박이 가능하죠. 그런데 나는 대중적인 시각을 갖고 본다는 것 자체도 또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이미 대중의 시선은 너무나도 다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간 지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을 굳이 만들어내 가지고 평론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또 의문도 있고. 그래서 나는 보류요. 보류요. 네, 난 모르겠어. 아, 비겁하오. 그렇소. 결론을 내시오. 내가 비겁한 걸로 가겠어. 아, 나 지금 어려워요, 이거 진짜. 저는 이게 약간 이동진 평론가가 매번 겪는 일이기도 한데 네. 또 왕관의 무게 같기도 해요, 사실은. 왕관. 왜냐하면 진짜로 왕관을 쓴 사람이거든,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영화 관련 프로그램 만들 때도 제일 먼저 모시는 사람, 제일 먼저 부르고 싶은 사람 항상 이동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수많은 대중들이 이 사람의 평점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요. 네. 그러면은 대중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좀 영화평을 그냥 이렇게 짧게 한 줄 남기는 방식에서 네.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확실히 이렇게 욕먹을 일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봤는데 영화 많이 안 보신 분들 눈에는 이렇게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섹션을 좀 추가하면 근데 또 보는 게 한두 편이 아니라서 그거 어려울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냥 한 줄 평만 봐요. 긴 리뷰는 보지 않아요. 한 줄 평만 봤을 때 굉장히 거기 안에 함의된 내용이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한 줄 평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영화를 보면 그게 이 뜻이었구나 찾아가면서 보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영화를 더 자세히 보게 되던데. 저는 좀 동의가 어려운 게 그러면 평론가에게 대중은 어떠하다라는 편견이 들어가 있어야만 대중들이 원하는 코멘트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은 이렇게 뭐 시원하게 어떻게 한번 하고 이런 걸 좋아해라는 편견. 대중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 내려야만 그런 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과 다른 대중들은 좀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려면 그가 생각하는 대중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맞아. 그래서 그 대중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본인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냥 자기 기조대로만 가는 게 당연하죠. 맞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를 대중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감안해서 듣는 것이 대중은 워낙 다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완전 그렇게 동의해요. 생각해요. 완전 동의하고 그런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거의 비슷해지는 건데 대중이란 누가 정의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을 장착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누구나 그냥 평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평론하는 게 평론가이기 때문에 결국 평론가라는 직업은 필요가 없다. 모두 다 평론가요. 자, 멋진 그렇죠. 결론. 그래서 평론가 필요 없다. 나와 뜻이 맞는 나와 결이 맞는 평론가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게 바로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이제 하는 자기 거죠. 결에 맞는 네. 평론가가 한두 명씩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친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편. 네. 그렇게 접근하면 그리고 그 평론가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대충 감을 잡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높게 평가하는 영화가 어떤 식이더라라는 걸 입력되고 나면 좀 괜찮은데 대중들을 역시나 여기도 평론을 접하는 대중 역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기계적으로 평점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사람들 또한 난감하죠. 진짜 난감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명확하게 기승전결이 있는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허. 정도만 저는 전제를 스스로 하는 깔아주면 편이에요. 좋다. 네. 저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추천작 얘기할 때도 친절하네. 왜냐면 욕 처먹기 싫어서 그래요. 친절한 유튜버.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영화 얘기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평론을 하는 그 모든 직종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은 정치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서 저희가 드린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와 결이 같은 사람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평론가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느낌이 있는데 그 네. 말로 언어로 네.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말로써 표현해주는 사람. 좋네요. 목스박 재밌다는 평론가도 있으니까라고 참치깡동 야채무침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목스박이 뭐예요? 이제 전찬일 평론가님 그 얘기 그만해요 이제.